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3월 1일 3.1절 아침에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 명언은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일한 제약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수엘렌 프리드. 감사스마일도 아침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듯이 제가 이 방송이 어떤 분들께는 좋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신문 브리핑만 하는 이런 방송을 갖다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아침에 방송을 갖다가,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도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침 방송을 한 게 지금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째가 지금 접어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시도를 하니까, 도전을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게 또 있으면 또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 구독자가 8,000명이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갖다가 외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어떤 것이라도 작게라도,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사전청약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정말 저에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재작년에, 청약 당첨됐던, S4블럭이라든지 S1블럭, 그 다음에, 창릉 천마을 S5블럭하고 S6블럭, 이쪽에, 천마을에 또 당첨되신 분들, 또 A4 신혼희망타운 당첨되신 분들, 이 하나, 둘, 셋, 넷, 5곳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많이들 물어보시냐면, 정말 이거 사전청약, 본청약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전망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감사스마일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갖다가 드리기가 참 개별적으로 또 전화도 정말 많이 오시고, 또 카톡 오시고, 문자 오시다 보니까 제가 아예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만 제 방송을, 오늘 아침 방송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은 지금 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가 이전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원흥동에 있는 그 토지주택공사 사업본부 한편에 지금 고양 창릉 뉴홈이라는 고양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원흥역, 푸르지오 아파텔의 모습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18단지 이제 모습인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내가 홍보관을 갖다가 한번 구경을 하러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고양 창릉 사전청약에 대해가지고,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강요하거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본인 생각과 좀 맞지 않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그리고 본인이 한번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시고 일단 해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작년 기사입니다. 2021년 5월 2일 날 이병우 기자님의 12월 1700호 사전청약, 이중 6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해서 이제 물량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창릉 천마을 조감도입니다. 38,000세대 중에 1,7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12일 중에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이때 당시에 정말 엄청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기쁨의 그런 시간을 좀 보냈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여기에 또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 사전청약을 갖다 준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일단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땅짓고의 박기용 기자님인데, 입지 살짝 아쉽긴 한데 분양가 매력적이다 해서 고양 창릉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또 기사를 갖다가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작년 7월 20일 기사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분양가 저렴한 고양 창릉 1,400가구. 이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S1과 S4를 갖다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S4가 창릉역과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분양가도 S1보다 S4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전청약이 포함된 S1과 S4블럭은 창릉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고양 창릉 주변의 추정 분양가 인근 단지 시세가 고양 원흥 호반 베리디움은 8억, 고양 원흥 동일 스위트 7단지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갖다가 일단 뭐 실거래를 갖다가 했었고, 그리고 창릉 8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S4블록 같은 경우는 6억 7천에 이제 지금 이제 분양을 한다고 산전성약 분양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분양가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S1을 할까 S4를 할까 고민하다가 눈치 작전을 하다가 S4를 안 하시고 S1을 갖다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당첨되셔가지고 이제 2023년 지금 현재 오늘 방송한 기준으로 해서 3월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S3블럭 나눔형을 갖다 분양을 했죠. 네. 이게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본청약 때까지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뭐 11월부터 이제 시작된 10월부터 또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작년 하반기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부터 이런 게 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정기 하락기, 그래서 거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원흥 동일 시트 같은 경우도 뭐 6억대 매물도 지금 거래가 된 것도 있었고, 거의 지금 7억 초반에 지금 많이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원흥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여기도 지금 뭐 7억 선에 지금 거래가 지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레올 파크뷰 6단지 같은 경우에도 6억 선에서 지금 매매가 지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74 같은 경우에는 뭐 5억대 초반도 지금 거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걱정을 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사는 청약을 당첨돼가지고 지금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사전 청약을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로 가시면 됩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여기가 이제 본 청약을 갖다가 2025년에 지금 이제 계획을 갖다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뭐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창릉 기반 공사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전 청약 당첨되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들 많이들 문의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제 방송을 갖다가 당첨되신 모든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실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분위기는 삼성벨트 분위기는 원흥 도레올 마을이라든지 분위기는 좀 반전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뭐 거래 관련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좀 찾다 보니까 7억대 매물들은 다 소진됐고, 이제 스타트는 8억 초반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원흥 동일 스위트 7단지 같은 경우에도 급한 매물들은 지금 다 소진됐고, 이제 7억대에서 이제 8억대로 지금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에 있는 지금 급매 매물들은 삼성 쪽에서 거의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건축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토지 조성비가 그렇게 싸게 들어가지 않을 거다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 청약 분양가보다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약 때는 지금 사전 청약 분양가에 뭐 S4블럭이라든지 S5블럭이라든지 뭐 S6블럭,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창릉 천마을 같은 경우에 뭐 S5나 S6블럭이 지금보다 본 청약 때 분양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5단지, 6단지, 7단지가 앞으로 2년 후에 지금의 7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제 방송 보시다가 그냥 나는 그냥 사전 청약 포기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세 가격도 지금 소폭 상승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세계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국내 경제도 2023년에 지금 많이 안 좋을 것이라고 지금 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23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간다고 하면 내년에 있는 2024년, 내후년에 2025년을 갖다가 가정했을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없고, 또 신축 같은 경우에 더 기해지다 보니까 만약에 2025년에 본청약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26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늦어도 2029년 전에는 아무리 빨라야 저는 2027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2028년에서 2029년에 창릉 천마을도 입주를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제가 또 전에 듣기로 S4블록과 아니 S5블록과 S6블록 A4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천마을이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토지 보상이라든지 기반 공사를 갖다 먼저 올 연말까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청약을 갖다가 끝낸 단지들에서 본 청약이 계획 대비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계획한 데에서 많이 정말로 딜레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때 그 본 청약하는 그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큰 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GTX-A뿐만 아니라 대곡 소사선 교통도 있고 신분당 서부 연장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늦어도 정말 올해 예타가 정말 안 좋다라고 하면 예타 면제로라도 추진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에 BRT로 해가지고 삼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창릉에서 화정까지 또 연결되는 이런 멋진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창릉 3기 신도시에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걸 포기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가 내가 계약금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본청약을 하는 그 기간 앞으로 좀 길게 남으면 3년, 짧으면 2년 남은 이 시간을 못 버티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청약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사전 청약을 갖다 포기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특히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만이라도 본 청약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정말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덕은이 이제 입주가 빠르면 올 전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덕은대에 있는 물량들도 많이 소진됐고 향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전에 듣기로는 향동도 매물들이 많이 지금 급한 매물들은 지금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전세, 월세 3개를 내놔요. 그러면 매물이 200개가 나와 있다고 하면 거기에 3분의 1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를 내놓는 사람이 전세나 월세를 안 내놓지 않습니다. 같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매매 물건도 없어지는 거고 월세 물건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매물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여기 매매가 124개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들 순진하게 124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격순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동일 매물로 또 묶기를 하게 되면 또 다 같이 묶여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동일 매물로 묶이게 되면 58개입니다. 58개.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 매물로 묶지 않으면 124개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일 매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원흥 동일 7단위 같은 경우도 58개밖에 없고 여기에 전세 17개, 월세 5개인데 이 매매 물건들 중에서 전세랑 월세가 또 포함되어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매매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중복되어 있는 매물, 동일 매물로 지금 묶여져 있고 지금 원흥 동일 같은 경우에는 7억 매물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사전 청약을 갖다가 조금 기다리기가 조금 힘들다. 나는 지금 집값이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이런 본청약까지 난 기다릴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정말 한 5년 정도를 내다보시고 원흥지구라든지 삼성지구라든지 향동지구라든지 덕은지구에 내가 매물을 갖다가 픽 하셔갖고 정말 내 집 마련으로 하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립니다. 어떤 분이 부동산 카페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삼성에 지금 들어오려고 매물들은 막 지금 저점을 떨어지려고 보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1월달 매물들하고 2월달 매물들 하고 지금 가격이 틀려지고 7억 밑에 있는 매물들을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6억 밑으로 좀 떨어지면 살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웬걸 7억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단호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고양시 특히 삼성벨트,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창릉천 벨트는
지금보다 더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인들의 개인적인 급박한 사정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도 3년으로 늘어났고 대출도 지금 다 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또 대출 금리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마당에 굳이 주인들이 그 집을 갖다가 매도하지 않고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로 또 돌리는, 이렇게 지금 가는 포지션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물로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고양시 삼성벨트 같은 경우에는 덕은 입주 때문에 물량이 좀 나와 있었어요. 또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지금 2차 때문에 또 지금 매물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매물들이 한도 없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다. 주인들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전세라든지 월세가 안 나가다가 또 최근에 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전청 예약을 갖다 당첨되신 분들께 오늘 특별하게, 저에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전청 예약 당첨되신 분들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이라도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본청 예약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고, 나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본청 예약이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고 나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시고 민간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양되어 있는 좋은 단지, 또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찾으셔 갖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창릉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 2021년도에 이때만 해도 정말 창릉 신도시는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지금 창릉 신도시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고향 창릉이 하남 교산에 뭐 남양주 왕숙에 이어가지고 3위를 갖다가 지금 랭킹을 했다라고 하는데, 작년 기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창릉이 예를 들어서 더 인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서울에서 이제 고양시에서만 창릉을 갖다가 지금 염두에 두는 게 아니다. 서대문, 마포, 은평 이쪽 3개, 종로까지 여기에 있는 살고 계시는 서울 주민들도 정말 제2의 지금 내 집을 갖다가 창릉 3기 신도시의 목표로 하고 지금 여기를 갖다가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을 갖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공공분양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S1과 S4 그리고 창릉 천마을 S5, S6블럭 같은 경우, 특히 S5, S6블럭 같은 경우에는 GTX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정말 반사이익을 정말 많이 볼 거고,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S5, S6, A4 같은 경우는 창릉 3기 신도시의 천마을이라는 그런 또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S5와 S6블럭의 미래 가치는 더더욱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S5 같은 경우는 고양산 3역, 그러니까 창릉 3역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충분히 도보 역세권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S1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S4블럭 같은 경우에는 초품화를 또 끼고 있고, 또 원흥지구 생활권도 같이 누리면서 또 자족도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S4블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S3블럭에 이번에 나눔형 분양가가 5억 5천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정말 제 방송 오늘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2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2년 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5, 6, 7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7억대, 8억대 매물은 없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때쯤 2년 후가 된다라고 하면 9억은 넘어 있을 것이고, 또 GTX-A 창릉역이 이제 또 컴팩트 시티로 만들어지고 또 기반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토지 보상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또 기반공사가 들어가는 올 하반기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곳은 엄청난 그런 가치가 높은 내 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공공분양이 정말 B5하고 S11, 그 다음에 A6, 여기에 있는 시니타, A8 이렇게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S3블럭의 나눔형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민간 분양이라든지 임대단지에서 또 나눔형으로 또 변환을 해가지고 전환을 해서 변경을 해서 추가로 공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또 공공분양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 분양은 이 공공분양의 한 몇 배 이상 더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꼭
본청약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제 이야기대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발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그러니까 묻는 전화를 좀 그만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창릉 S4블럭, S5블럭, S6블럭, S1블럭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부득이하게 오늘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 하는 3월 1일 3일절 날 감사스마일 특별히 오늘 방송에 이야기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 감사스마일이 3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일 감사스마일 TV 정말 찐팬분들께 제가 솔직하게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사전청약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꼭 본청약 때까지 가져가시고 본청약 때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십시오. 알겠죠?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